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니켈도 배웠으니까 이제 프리고진 이야기 좀 해봐야죠. 푸틴의 하여튼 한때는 오른팔 요리사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던데, 푸틴의 하여튼 오른팔로 불렸던 프리고진이 한번 구테타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의문의 사고 사망을 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어제 오늘 외신에 너무 많이 부각이 됐고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이 이제 프리고진이 어떻게 죽었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랑 한참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프리고진의 그 바그너 용병 그룹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래 역학관계가 좀 달라질 것 전쟁도 같고, 좀 네.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싶기도 하고. 부분들을 김상훈 기자님이 잘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니까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항상 외모 때문에 억울하시다는 김상훈 기자님. 네. 오늘은 뭐 콘텐츠로 한번 외모 아니고 나는 콘텐츠로 승부한다. 프리고진 외신을 저도 좀 봤는데 외신은 보니까 이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그룹의 수장 CEO가 창업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망 사고로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망했다. 네. 근데 진짜 죽은 게 맞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모르죠. 모르죠. 확인한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그 외신에 나온 걸 정리를 하자면 엊그제 모스크바에서 160km 떨어진 그 항로가 프리고진이 항상 아프리카에 출장을 갔다가 본사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제 돌아가는 그 항로라고 해요. 어쨌든 모스크바에서 늘 다니던 길이었다. 늘 다니던 길이다. 퇴근길에 격추당한 거군요. 격추를 당했는지 모르죠. 여튼 모스크바에서 사고사. 160km 떨어진 마을에 10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한 비행기의 탑승 리스트를 봤더니 프리고진과 그의 핵심 지휘관들 7명, 프리고진을 포함해 7명의 승무원 3명에서 10명이 탔는데 전원 사망했더라.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 친성향 매체들은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대공포라고 하죠. 발사한 소리를 들었다. 뭘 포를 쐈다. 쏴서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러시아 군이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는 오늘, 미국 날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봤더니 미사일을 발사한 흔적이나 뭐 그런 정보는 없다. 추락한 건 맞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그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라고 하는 플라이트 레이더 24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얘가 멀쩡하게 가다가 6시 19분쯤에 갑자기 추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직 낙하라고 하죠. 뭔가 일이 생겼구나. 뭔가 뭐에 맞았건 내부에서 뭐가 터졌건 뭐 고장이 갑자기 났건 맞습니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추락을 했을 수 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수직 낙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맞았거나 안에서 뭐가 터졌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부품 고장으로 인한 추락사가 아니라고 하면 뭔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을 누가 꾸몄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푸틴이 뒤에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도 이제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막 진격하러 갔을 때도 야, 너 쟤 저러다가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제 암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는데 최용상군을 살려두면 본인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 저는 왜 자꾸 프리고진 실제로 사망한 게 맞느냐 이게 뭐 웃기는 얘기지만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용병 그것도 군인들 그룹이잖아요. 그 비상 탈출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게 안 될까? 뭐 이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급박하게 떨어지면 사실 뭐 뭔가 이렇게 손 쓸 새가 없기도 하잖아요. 멀쩡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뭔가 고장이 생겨서 비틀비틀 이상하다라는 게 좀 캐치가 되고 그러면 탈출해야겠다라고 해서 메고 탈출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뭐가 격추돼서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손 쓸 새가 없었을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감지가 된 게 6시 19분이었고 추락을 해서 전원 다 준 게 6시 20분이었습니다. 1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탑승한 10명이 다 사망했다고 러시아가 발표했습니까? 미국도 발표하고 러시아도 발표하고 있다. 전원 사망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뭐 어쨌든 사실로 다 전해진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그 프리고진이 그때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했을 때 위험하다 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분이 어디 그 옆에 벨라루스인가요? 맞습니다. 골로 갔다가 러시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아프리카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푸틴한테 뭐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거나 혹은 뭐 다른 안전장치가 있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누가 봐도 되게 위험할 텐데. 아니,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 왜 갑니까? 그 러시아 어떻게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궁금했던 거는 이벤트로만 보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던 놈이고 어찌됐든 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벨라루스로 갔고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내가 잘 얘기해줄게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살아남았고 한 2달 동안 행방이 묘연하다가 갑자기 또 활동을 재개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한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고 기본은 배워보자. 그렇죠. 이 바그너 그룹이 뭐 하는 애들이고 프리고진이 거기서 뭘 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뒤에서 어떤 걸 얘들한테 뭐랄까 요구를 기대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나름대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바그너 그룹을 조금 분석해 보면 프리고진의 그간의 행보라든지 그렇죠. 왜 살려뒀는지 그동안은 그렇죠. 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그냥 용인해 줬는지가 풀릴 수 있다. 사실 저희 언더스탠딩이 다음 주에 국립외교원에 아주 이 러시아 전문가를 모시고 이 프리고진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도 할 건데 또 기본적인 걸 또 사전에 예습도 좀 필요하니까. 여기서 김상훈 기자님이 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아주 확 빼놓는 얘기. 그래서 일단 배워보죠.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은 아니에요. 안 선배 말씀하셨다시피 푸틴의 요리사 이렇게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푸틴의 만찬을 이제 음식을 대는 케이터링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 이력이 있어서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급식업체 사장님이셨군요. 뭐 그렇죠. 뭐 여러 사업 중에 그게 하나였을 수도 있고. 여튼 근데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역외에서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러시아의 요리를 해주는 거죠.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그너 그룹이 PMC라고 불리는 민간 군사 기업이잖아요. 사실 러시아에서 민간 군사 기업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뒤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 등장한 게 얼마 안 돼요. 2014년 그때 크림반도 합병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을 할 때예요. 같이 죽은 우트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모든 작전을 관할하는 핵심인데 같이 공동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지아류라고 하는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체첸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돈바스 전쟁 때도 우리 그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배웠던 도네츠크랑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공화국인데 왜 우크라이나 니들이 압박을 하냐. 그것 때문에 전쟁의 빌미가 됐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그 인민공화국 정부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던 때인데 이 루트킨과 프리고진이 들어가서 이 정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지금 러시아 여긴 러시아 독립을 원하는 애들이야. 맞습니다. 그렇게 밑에서 작업을 다 해주고 촉 들어가서 그냥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러시아가 PMC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용병을 쓰면 잘못되면 쟤네가 한 짓이야고. 맞습니다. 잘 되면 그냥 우리가 한 짓이야. 그러니까 아주 꼬리 자르기 진짜 좋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랑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지난 21일에 프리고진이 반란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지난 21일
그러니까 한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프리고진이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 사진인 건데 아마 외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걸 찍은 게 말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 찍은 게 뭐 나는 뭐 멀쩡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를 더 위대하게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병을 모집하니까 다들 지원을 해라. 이런 영상을 찍은 건데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갔던 데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얘네가 뭘 했냐면 포스탱 아르샹제 뚜아데라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도 바그너 그룹이 세운 대통령인 건데 이 사람이 3번째로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해요. 개헌을 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국민투표의 치안을 맡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이 맞습니다. 야, 거기는 치안도 외주를 주는군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는 그 바그너 그룹이 꽤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바그너 그룹이 개입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에요. 여기가 말리, 그다음에 여기가 수단, 리비아, 여기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그 뭐 반군과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르기도 해요. 말리에서는 정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반군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양방으로 먹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용병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습니까? 아프리카는 국가들에? 돈은 많죠. 왜냐하면 원자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직접 지불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널 지켜줄게.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질게. 대신에 채굴권 줘. 그쵸. 이런 거. 다이아몬드, 뭐 우라늄 이런 것들 채굴권을 받아가는 방식이고 무기를 팔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엔 그런 걸 하려면 러시아 정부하고도 바그너 그룹하고 상당히 밀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러시아 그래서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스크바가 아프리카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그 뭔가 하기에는 국력이 굉장히 많이 쇠퇴했잖아요. 근데 이 바그너 그룹처럼 민간 군사 기업을 보내서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원자재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서 분쟁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데 반군이란다. 그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반군을 지원하거나 혹은 정부를 힘이 없는 정부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을 러시아로 보내고 일종의 비자금 같은 거죠. 돈 세탁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밀수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서 뭐 천연 자원이라든지 무기를 팔거나 심지어는 공군기지나 항구 같은 요충지도 바로 따내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구소련 일대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딱 2016년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십시오. 2016년, 2017, 18년 이때쯤 굉장히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이때쯤부터가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한 시기인 겁니다. 아마도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때부터 러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뭔가 꿍짝꿍짝이 많이 됐고 맞습니다.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상품도 수출하고 군인도 보내주고 우리가 니네 지켜줄게. 그리고 원자재를 받아오고 맞습니다. 이 투아데라라고 하는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한 2018년쯤부터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 채굴권을 가져갔거든요. 그 바그너 그룹이 들고 있는 은다시마라고 하는 광산이 원래는 캐나다 광산업체가 가지고 있던 계약을 했던 그 광산이에요. 근데 이 투아데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거기 채굴권을 취소해버리고 이걸 바그너 그룹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매장된 금이 약 10억 달러 정도? 1조 3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는 거죠. 이런 돈들이 다 러시아로 들어가는 거고 뭐 수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뭐 독재자인 오마르 알 바시르라고 하는 바시르라고 하는 정권에
이제 용병들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용병들을 통해서 반군을 제압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는 정권을 잡고 있긴 하지만 군사력이 변변치 않고 무기도 많이 없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는 전투기까지도 운용하는 화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이거든요. 그 대가로 또 근채굴권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단이 홍해랑 딱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요게 수단이잖아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요게 수단이잖아요. 요 옆이 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입니다. 요 홍해가 굉장히 수에즈운하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인데 여기에 알바시르 대통령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니네 러시아 군사기지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해왔던 거죠. 저 까만 지금 표시는 그 군사 역할뿐 아니라 경제, 정치 전부 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색깔이 지날수록 러시아 영향이 강하다는 판이다. 거죠. 그 러시아 뭐 푸틴 입장에서는 바그너가 정말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 거네 지금까지. 그렇죠. 그 수장인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 반란 전까지는 정말 입안에 사탕 같은 역할을 진짜 해줬는데. 맞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떨치면서 유럽에서도 좀 걱정을 했던 게 2018년 무렵부터였어요. 아프리카에 러시아가 다시 돌아왔구나. 러시아의 입김이 너무 세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지도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 녹색 선들이 녹색 그 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러시아랑 조금 교육을 많이 하거나 좀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을 쭉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까는 다 친하네요. 아까는 바그너 그룹이 주둔했던 나라들 중심으로 해놓은 거고 이거는 러시아의 입김이 조금 센 나라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무슨 그 핵 발전소라든지 이집트에도 러시아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완전 러시아판이군요. 러시아판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나라였지? 하여튼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가 뭐 식민지 이렇게 독립한 이후에도 뭐 광산이고 뭐 하도 빼가니까 화가 난 국민들이 프랑스 물러가라.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좋아합니다. I love 러시아. 뭐 이런 걸 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일인가요? 최근에 니제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니제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니까 서구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탈도 많이 당하고 해서 그랬는지 서구에 대한 반감이 크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이 되게 큰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그 러시아도 그렇게 별다를 게 없는 게 뭐냐면 러시아는 뒤에서 그 가만히 있고 바그너 그룹이 모든 일을 다 하고 해주니까. 그 열매만 러시아가 따먹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바그너 그룹이 뭐 예를 들면 민간인들에게도 그렇게 그닥 뭐랄까 뭐 그렇지 않고 민간인을 죽여서 사실 기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고 또 반군은 진압을 하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근데 그런 악명들은 바그너 그룹이 다 뒤집어 쓰고 좋은 것들은 다 러시아가 따가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왜 죽였을까요는 좀 이상하긴 하구나. 한번 자기한테 반항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쓰던 프리고진을 반항했다고 그냥 죽인 걸까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첫 번째 의문점은 프리고진이 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프리고진을 믿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의 뭔가 아프리카에서 이만큼까지 해줬는데 이만큼까지 그러니까 사실 프리고진이 굉장히 개인적 네트워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외신들 중에 어떤 사례를 드냐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한 달쯤 뒤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프리카 정상들 다 불러다가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프리고진이 나타났었어요. 그만큼 본인의 네트워크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대들어도 이 형이 날 죽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나를 없애지 못할 난 아직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살려는 사실 처음에 갈등은 푸틴과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군부와의 갈등이었었잖아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싫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푸틴이 자꾸
감싸고 도니까 쟤는 뭔데? 군부는 싫어할 만한 게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다 바그너가 하는 거고 본인들은 어떻게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사일을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러시아 정부군이 쏜 거더라. 군이 쏜 거더라. 근데 이런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과는 어떻게 같이 있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내가 그만큼 아프리카에서 이만큼 다져놨던 걸 믿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단칼에 쳐낼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푸틴이 만약에 실제로 암살을 지시했고 그럼 푸틴의 입김에 의해서 프리고진을 제거한 거면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난 프리고진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네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뭐 6월쯤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니네들 바그너 그룹이랑 맺은 계약이 있지 않냐. 그 바그너 그룹이 Y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거 다 해줄게.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렇게까지도 약속을 했고 최근에는 그 국방부 차관이 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그 바그너 그룹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칼리파 하프타르라고 하는 리비아 군벌이에요. 그때 리비아 내전을 일으켰던 그 사람인데 바그너 그룹을 통하지 말고 러시아 정부랑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직거래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얘가 너무 컸네.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약간 자신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병이고요. 우리가 다시 대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쉽진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독재자예요. 그러면 국가가 이 독재자를 지원을 할 때는 국제사회에 어떤 뭐랄까요 지탄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반군을 진압할 때는 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가 단위에서 하기에는 러시아가 직접 나서긴 부담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그너 그룹은 정규군처럼 정규군이랑 같이 작전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한 모델이었던 거죠. 야,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프리고진이 굉장히 쓸만한 카드였을 텐데 꼬리 자르기도 좋고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저분한 일들 시키기에 매우 좋은 카드였을 텐데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돈 세탁하고 밀수해서 번 돈은 다 본인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요. 근데 그걸 쳤다? 야,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정말 화났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푸틴을 살려주라 그랬는데 밑에서 싸우던 군부에서 푸틴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야쟤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그 이번에 그 프리고진이 사망한 날 프리고진하고 가장 친했다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국방부 관료도 같이 아웃됐기 때문에 우주사령군. 그래서 그냥 푸틴의 의지가 있는 걸로 다들 해석하는 분위기 하던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프리고진이 일궈놨던 아프리카의 그 네트워크나 그런 일궈놨던 자원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궁금해요. 그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바그너 그룹은 우리 보스를 푸틴이 죽였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따로 놓고 러시아랑 우리는 이제 협조 안 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외신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지도부가 이번 사고로 다 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바그너 그룹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노는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반란을 다시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하려면 누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싸그리 다 죽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전략문제연구소나 브루킨스 연구소 이런 안보 관련된 연구소에서 이 프리고진을 굉장히 높게 치는 게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개인적 네트워크가 너무 대단하다. 아프리카에서 본인이 쌓아놓은 네트워크. 뭘 잘 매겼겠죠. 뭐. 그렇겠죠. 잘 매겼으니까 그랬을 거. 본인도 그걸 믿었을 테고. 안 매기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없으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되는 집단. 맞습니다. 군 무기로 갖고 있는 굉장히 통제 안 되는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서 사라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뭐 개별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와해가 되면 그리고 프리고진이 실각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아프리카 장악력도 느슨해질 거고 그러면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이 바그너 그룹을 몰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들 참 이해관계군요. 아, 그럼요. 그렇죠.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딱 정부가 단단한 나라가 아니라 반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권력도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 같은 그 뭐랄까 무장 세력이 들어가서 굉장히 뭔가 작전을 펼치기 쉬운 나라인데 국가 단위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답이 잘 안 나오는. 와, 알겠습니다. 하여튼 러시아는 뭐 푸틴한테 찍히면 차만 마셔도 그냥 사망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뒤에 아프리카와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프리고진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굉장히 과대평가한 거고 본인은 과대평가한 게 아닐까. 나를 죽일 수는 없을 거야. 야, 푸틴은 참 대단하군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푸틴한테 찍힐 일이 없으니까. 예, 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프리고진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사망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것도 뒤에 이런 아프리카 얘기도 좀 관련이 있었네요. 네. 임상우 기자님 주말 잘 보내시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이따가 2부에서는 저녁 먹고 과학 이야기로 금요일이니까 또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또 과학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